글자로 바꿔주면요. 훨씬 더 리듬감이 살아나면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표어가 되는데요. 자, 16글자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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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어로 이루어주면 좋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표어를 14글자를 사용해서 만들고 싶다. 그럼 7글자 더하기 7글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글자를 불안난다로 한번 바꿔봤었는데 리아가 또 여기 4글자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조심하면 문제없다. 오, 좋을 것 같은데요. 방심하면 화재나고 조심하면 문제없다. 이렇게 해도 좋은 표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볼 텐데 여러분들 표어를 만들 때는 일정하게 리듬감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선생님의 표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붓이 큰 불 되고 작은 실수 화재 된다. 와, 선생님이 지은 불조심 표어도 마음에 딱 와닿는데요. 사소한 실수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리듬감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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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는 잘 맞췄어요. 그리고 보면 작은, 오? 같은 말이 반복됐죠? 큰 불 되고 화재 된다. 비슷한 말이 또 반복이 됐고요. 작은 불씨 큰 불 되고 작은 실수 화재된다. 이렇게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훨씬 더 리듬감이 또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요. 자, 요걸 기억하면서 리아도 한번 이 방법을 응용해서 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잘 다루면 소중한 불, 못 다루면 무서운 불. 좋아요. 반복되는 부분도 잘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리듬감도 살고 있네요. 또 반대되는 말, 잘 다루면 못 다루면, 그리고 소중한 불, 무서운 불, 반대되는 말을 이렇게 잘 찾아 넣어서 흥미있는 표어가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큰 산불의 원인을 찾아보면 작은 담배 꽁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불이 큰 불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잘 불러일으키는 좋은 표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콘센트에다가 많은 전기 제품에 그런 코드들을 연결해 놓으면은 불이 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도 콘센트 많이 뽑아놔야겠어요. 맞습니다. 안 쓰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표어 중에서 14글자로 이루어진 표어를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갈 때 불조심, 나올 때도 불조심. 이번 것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집이나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갈 때부터 불조심을 하고 또 집이나 사무실을 나올 때도 불조심을 잘 지키자는 말이죠? 네, 맞아요. 들어오고 나오고, 즉 모든 경우 불조심을 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도 잘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7글자, 7글자로 만들어진 표현은 대부분 보면 4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혹은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조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만든 불조심 표어를 보면 표어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내용이 잘 들어있어야 좋은 표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리어 선생님이 만든 표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방심하면 화재나고 조심하면 문제없다. 작은 불씨 큰 불 되고 작은 실수 화재된다. 잘 다루면 소중한 불, 못 다루면 무서운 불. 들어갈 때 불조심, 나올 때도 불조심. 네, 계속해서 표어를 지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정했던 그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표어를 지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소방관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네, 맞아요. 소방관님들은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리아가 먼저 표어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생각을 담아보고 싶어요? 저는요, 평소에 소방관님들은 영웅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리아의 표어를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 지켜주는 소방관은 우리 영웅.
오, 정말 멋진데요. 이 표를 듣는 순간 소방관님들이 정말 멋지다, 훌륭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이 표현은 논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이니 소방관은 우리의 영웅이다. 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좋은 논리가 담긴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소방관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그러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방관의 값진 희생, 우리 사회 지켜준다. 네, 정말 소방관님들의 희생. 정말 안타깝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 희생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요. 네, 소방관님들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남을 구하죠. 그분들의 값진 희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표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표어 만드는 비법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표어를 만들 때는요, 짝을 짓는 구조로 만들면 의미가 더 강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짝을 이루는 구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원인, 결과로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 상황을 활용할 때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죠. 방금 표현을 보면요, 소방관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켜져 왔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즉, 소방관의 값진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원인, 사회가 지켜졌다는 것은 결과,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짝을 짓는 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내용이 짝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비교가 되는 이야기를 다룰 때 좋은 방법인데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의 예를 들어보면요, 속담인데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죠. 서로 비교를 하면서 또 비슷한 내용을 짝지어서 문장의 느낌을 강조하는 건데요. 리아, 오늘 우리가 지어본 표어 중에서는 어떤 게 그럴까요? 들어갈 때 불조심, 나올 때도 불조심. 이 표어가 바로 그런 형식인데요. 맞아요. 자, 세 번째 경우는 반대되는 내용이 짝을 이루는 경우, 이 경우를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개의 서로 다른